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웨이크업인 젊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4년차 회사원 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9년차 대학생 융진입니다. 독일이 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 독일에서의 생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혼자 살 집을 구하는 게 참 힘든데 괜찮은 가격의 집은 대부분 우리 차례까지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들이 대부분 직장에 다녀서 월급을 넉넉히 받는 세입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우리 차례는 정말 안 넘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저 여기 할 말이 많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100이니까.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 외국에서 갓 이사 온 사람들은 외계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럼 외계가 뭔가요? 네, 외계간 Wohngemeinschaft의 약자. 그러니까 주거 공동체를 말해요. 집에 있는 방만 빌려서 혼자 쓰고 부엌과 욕실을 같이 쓰는 형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쉐어룸 산다고 하죠. 독일은 근데 그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우리나라에서 친구 쉐어룸 대학생 때 살았던 친구 있는데 정말 그냥 기숙사 긴 복도 같은데 그냥 방만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건 외계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집을 진짜 집이어야 네, 돼요. 집. 그냥 공동체 정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이 3개,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인 아파트가 있다면 각 방마다 한 명씩 3명이서 4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집주인과 각자 따로 계약을 하는 거죠. 같이 사는 사람들을 독일어로 Mitbewohner라고 해요. 여자면은 Mitbewohnerin.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그냥 Mitbewohner라고 하겠습니다. Mitbewohner. 콘댕글리. 그거는 그러면 지금 외계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계살이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계살이의 최대의 장점, 집세 절약. 이게 사실 외계가 있는 이유 아닌가요? 그렇죠. 네. 독일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도 처음 독일 왔을 때 최대한 빨리 구해야 했고 저렴한 데를 찾고 있다 보니까 역시 외계가 답이더라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외계에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직장인들 되면 다들 혼자 사는 집을 구하는데 저희 회사에 저만 외계에 사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근데 지금 집에 거의 한 3년 살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월세를 400유로를 내요. 근데 함부르크 치고 함부르크에서 400유로짜리 외계 구하기조차 힘들어요. 이제. 아 진짜로? 진짜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좋은 밑배보나 만나면 같이 홈파티에서 친구 초대하고 아니면 저녁에 같이 요리해 먹고 영화 보고 보드게임 하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친구랑 그냥 재밌게 같이 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외계에 살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땐 진짜 친구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같이 공부하고 내가 요리해 놓으면 친구들 먹고 막 주말에 어디 같이 소풍 가고 막 네. 저녁에 같이 만나서 공부하고 너무 막 재밌죠. 친구 방에 앉아서 얘기하고 그럼 진짜 재밌어요. 그쵸. 진짜 재밌어. 그리고 또 이게 다양한 국가 사람들이랑 또 살게 되거든요. 독일이 워낙 유학생들 다양한 국가에서 많이 오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음식 해먹는지 이런 거 보는 재미가 되게 쏠쏠하거든요. 그 또 막 친구랑 같이 근데 집에서는 보통 다 피곤하니까 잘 네. 얘기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헤어지고 나잖아요. 다들 이사 나가잖아요. 그럼 네. 진짜 친해져. 그게 뭐예요? 근데 진짜로 이게 그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한때 네. 같이 살았지. 아, 그 유대감. 유대감이 있어가지고 막 초대해주고 그 이후에도 친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린 지금 장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외계에는 좀 부담이 덜한 게 가구와 주방 도구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오자마자 침대 사기 좀 그렇잖아요. 막 주방 도구 다 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최대한 빨리 외계부터 구하시는 거 저는 항상 추천해요. 나 안 좋은 단점 이런 뭐가 있을까요? 안 맞는 밑배보나 만나면 정말 힘든데 그럴 확률이 또 높아요. 그럼 좀 힘들죠. 맞아. 그럼 힘들어요. 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친구 초대해서 오래 맞아요. 있는 거나 저도 그런 옛날에 부분이 좀 불편해요. 다른 외계에 살 때 친구가 막 저 혼자 살 때만 일주일 오고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살면은 전기세 이런 것도 다 친구가 쓰는 거에 포함되니까 그쵸. 막 물세 친구 다 같이 사는 밑배우너들한테 물어보고 야 친구 며칠만 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초대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보통 베개에 사는 경우에는 밑배우들끼리 미리 약속을 하기도 해요. 그 친구는 뭐 주말에 한 이틀만 재워주는 걸로 하자. 아니면은 뭐 그냥 제 밑배번호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친구가 한 3주 정도 올 것 같은데 괜찮은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진짜 상관없어가지고 괜찮아 3주 있어 더 있어. 근데 만약에 전기세가 많이 올랐다, 물세가 많이 올랐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3주 지내는 거 괜찮아요? 경관님이 같이 내는 건데요?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제 친구들이 제 집에 많이 와서 지내진 않아요. 근데 그냥 3주 갖고 그렇게 깐깐하게 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 때 아니면 에너지 절약 시기 때 엄청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난 궁금해. 근데 그 3주 지낸다고 그만큼의 돈이 확 와닿게 많이 얼마나 나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는 또 그 친구가 어차피 쓸 거니까 상관없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냥 3주 그렇게 한 명 왔다 가는 거고. 완전 친절한데, 경관님? 아, 그런가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친하기도 하고 그 친구의 친구 왔을 때 되게 조용하게 방 안에만 있었거든요. 막 왔다고 막 파티하고 막 방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영화 크게 보고 뭐 부엌에서 막 요리 막 몇 시간 하고 있고 이러면은 저도 싫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예의 되게 많이 차리고 적당히. 그리고 3주 함부르크에 있더라도 여행 오는 거라 가지고 있다가 없다 네, 이러니까 자주 나가고 있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에 밑배번호 친구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친구였는지에 따라 다른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뭐 단점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제일 큰 문제는 청소. 그 친구가 해줘야 같이 해야 되니까 안 하면은 완전 짜증날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치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쌓아놓으면 너무 더러워지고 한 번에 치우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는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더럽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문제죠. 그럴 때 생기는 그 간극과 괴리감이 말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세요 바로? 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각자의 상황과 능력과 그 분노 조절 정도에 맡기는 걸로 인내력에 맡기는 걸로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알겠어요. 소음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저거는 관광지 살아서 바깥에 소음이 너무 심해요. 그 친구 소음은 괜찮다. 안 들린다. 친구 소음 나잖아요. 바로 얘기해요. 그래요? 친구한테 밑배번호야 너 그 스피커 너무 크다. 하면은 바로 꺼요. 참지 않기. 참지 않아요. 그런 거 참으면 사이 틀어져요. 한두 번 참으면 안 돼요. 절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얘기한다. 그렇죠. 외계 사는 이상 스피커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베개에 산다면 그런 소음 문제 얘기하면 바로 조용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럼 헤드셋을 사는 거를 추천. 그럼요. 그래야죠. 걸을 때도 조용히 걸어야죠. 10시 후에 현관문 열 때도 조용히 열어야죠. 맞네요. 알겠어요. 네. 다음 거는 베개 공고 보는 곳. 어디서 베개를 찾을 수 있나? 용진님도 많이 찾았으니까 알지 않아요? 네, 여기는 되게 유명한 곳이 있죠. 베개게수cht. 네, 홈페이지고 앱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제 앱이 있어요? 앱이 있어요. 그래서 베개게수cht에 가면 그 도시 넣고 도시 넣고 막 이러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가격으로도 필터할 수 있어요. 가격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 몇 명 구하는지도 보이고 여성을 구하는지 남성 구하는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여성이고 뭐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도 그것도 다 나오죠. 네. 그래서 다들 그냥 이 앱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외에는 독일 웹사이트에서 많이 구하기가 베개를 구할 때는 거의 베개게수트 쓰는 것 같아요. 그쵸. 다른 것도 뭐 몇 개는 있지만 그건 보통 다 혼자 사는데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요. 그럴 때 구할 때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이트 볼 필요 없이 그냥 베개게수트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베개 사람을 구하는데 펜들러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이게 좀 소개글에 나오죠. 누굴 구한다. 우리는 펜들러만 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펜들러가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평일에만 집에 있고 주말엔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주말에 없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말에 나갈 사람만 들어와라. 뭐지 왜 그러는 거지? 왜 주말에 있으면 안 돼?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집에서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집주인인데
방이 하나가 남아요. 아. 그런 경우에 펜들러를 많이 구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펜들러를 구하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스웩베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치백백에는 치백이란 말이 목적, 목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만 할 뿐 우리는 친구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우리는 그러니까 베개가 무언게마인샤프트에서 같이 사는 공동체인데 우리는 공동체로 지내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린 돈만 내. 목표를 그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을 위해서 그냥 같이 살 뿐 그 이외에 약간 아무런 교류가 없는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데 있고 또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공고에서는 카이네 치백베게 라고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겠다. 우리 이런 거죠. 정말 너네 반사회적으로 와가지고 네 방에만 있을 거면 우리 베개랑 맞지 않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 써주는 게 좋아요. 의외로 이렇게 써놓은 게 많아서 저도 만약에 밑배번호를 구한다면 카이네 치백베게 여기는 우리는 많이 같이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래도 교류를 하며 지낼 거다. 이런 걸 원한다 라고 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개를 구하는 과정이 이게 제일 좀 중요하죠. 독특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제목에서도 쓴 게 독일은 쉐어룸 그러니까 베개 하나 구할래도 면접을 본대. 저는 처음 이거 듣고 무슨 면접을 봐 했는데 선숨 나와요. 네, 그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베개를 구하려면 베개게주흐트라는 그 사이트에서 공고를 찾고 마음에 든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요. 거기 나는 어떤 사람이라서 이 베개에 들어오고 싶고 뭐 이런 거.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 집 언제 와? 하고 약속 장소를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만나러 가죠. 만나러 가서 예를 들어서 뭐 5명이 사는 베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만나. 다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싫어. 그러면은 갔는데 같이 살 사람이 4명이나 돼요. 그럼 4명이 대체로 와가지고 같이 막 수다 떨고 그러니까 막 면접처럼 긴장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긴장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독일어 좀 못할 때 그럴 때 너무 사람 앞에 5명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 독일어 해야 되고 걔는 이미 다 잘 알아. 걔 나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 긴장되는데요. 제가 독일어 못하던 시절을 지금 잊었어요. 긴장되네요. 잊지 마요. 얼마나 중요한데. 긴장되네 진짜. 엄청 긴장되지. 저 이제 긴장 안 돼요. 우와. 저는 이제 구하는 입장이거든요, 항상. 사람을 구하는 입장. 네. 그래서 제가 면접을 봐요. 와, 나도 그런 상태 되고 싶다. 그런 포지션,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 베개를 구할 때 집주인의 의견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의견이 남아있는 사람 의견이 중요하다. 그 방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집주인한테 알려주면은 이제 그 집주인이 그럼 그냥 계약서 쓰는 거예요. 맞아요. 집주인 터치 안 해요. 맞죠.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을 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돼요. 네, 긴장되네요. 긴장되죠. 그래서 만나러 가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것저것 뭐 서로 질문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 너랑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해 하고 확답을 주면 이제 집주인 만나서 계약서 쓰고 맞아요. 이사 날짜 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단계별로 팁 조금씩 메시지 보낼 때는 웬만하면 길게 쓰세요. 네. 독일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베개 살았던 경험이 있는지 취미가 뭔지 이런 거. 핵심 포인트는 나는 청소를 잘하고 나는 조용하고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야 라는 걸 녹여내세요. 청소 진짜 중요해요. 청소 중요하죠. 네. 맞아요. 청소 중요하죠. 그리고 막 취미가 막 뭐 기타 치는 거다. 조금 조심해요. 그건 쓰지 마세요. 네. 막 피아노 치는 거다. 쓰지 마세요. 피아노를 정말 친다면 전자피아노를 친다고. 전자피아노. 헤드셋에서 전자피아노 친다고 쓰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독일은 거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거주 등록이 안 된다고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 등록이 안 된다고 아예 써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상 가니까 거주 등록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진짜 있어요? 70m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사는데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렇구나. 대박이다. 그래서 메시지 보낼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 거주 등록 되는데 맞지.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시간 낭비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가? 그냥 안 가고 말지. 그니까. 그래서 안면일동 가능한 거 꼭 확인하고 네. 그리고 그냥 간략하게 나 언제 가능한지 시간, 방문 언제 가능한지 적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뭐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가능한데 저녁 시간 아무 때나 가능하다. 아니면은 나 지금 와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너 편한 시간 아무 때나 가겠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두 번째 단계로 약속 잡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서 오라는 시간에 가는 게 좋아요.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일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막 이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메시지가 너무 많이 그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맞아요. 답장을 하는 것도 일이고 시간 약속을 잡는 것도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5명 사는 베개에 사는 친구인데 한 명을 구하는데 일단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몇백 명이 메시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성 들여서 메시지 보낸 사람 해서 시간 약속을 잡았는데 한 명이 약속을 자꾸 바꿨대요. 근데 그러려면 이 한 명은 자기 약속 바꾸는 거지만 이 집에 사는 애들은 4명이잖아요. 네. 4명이 약속 시간 다시 잡을 수 없고 그리고 이미 보러 오긴 한 사람이 많아서 시간 조정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답장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한테 답장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구하는 입장인데 시간을 계속 바꾸면 그 답장을 더 이상 못 받을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내가 자꾸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자세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시간에 한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말한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좋고 정 안 되면 나 정말 안 되는데 다른 시간 혹시 되는 시간 알려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나러 가서가 제일 중요하죠. 네. 정한 시간보다 무조건 일찍 가서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고요. 교통편, 마트, 길거리가 깨끗한지 안전한지 이런 거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정시에 가세요. 왜냐면 늦게 가면은 우리 다음으로 또 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보통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가면 그만큼 내 시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일찍 가서 둘러보고 정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집 들어가기 전에 집 공고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 추천해요. 왜요? 왜냐면 구하는 입장에서도 한 온갖 곳에 메시지를 다 보내잖아요. 어디 가는데 까먹고 갈 수 있으니까. 까먹어요, 진짜. 까먹어요. 예를 들어 10개를 보냈어요. 근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으면 거기서 공고를 지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고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 무조건 다 스크린을 캡처해놔요. 공고 캡처해놓고 그 세부사항 그리고 내가 보냈던 메시지까지.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확인하고 나면 그쪽에서 이제 집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요. 네. 그러고 나면 같이 공용 공간에 앉거나 서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거기 같이 살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러면 그때 그냥 월세 밀리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의사소통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면 돼요. 그리고 이 베개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받을 때 나는 직장인이라서 일찍 자니까 10시 이후에 문 열 때 조금 문 살짝 열고 살짝 닫아라. 이런 거. 그리고 방 확인할 때는요. 창문 방향과 혹시 창문 내다봤는데 엄청 바가 큰 게 있다거나 아니요 저처럼 저는 바로 옆에 있진 않지만 바로 앞에 슈트라스반 트램이 지나가면 엄청 시끄러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정말 창문 방향이 안 좋아서 벽으로 다 가려져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집이 좀 그렇죠. 네. 그리고 구석구석 곰팡이는 없는지. 그리고 가구가 있으면은 가구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건데 네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가끔씩 좀 나쁜 사람들은 가구 두고 가니까 너가 이 가구를 넘겨받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으면 이 방 너한테 못 준다. 맞아, 그럴 때도 이러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해. 그리고 그런 경우에 전 한번 오스트리아에서 그래서 300유로를 내고 들어갔는데 옷장이 다 망가진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뒤에가 망가진 거라서 막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냥 쓱 보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옷장 같은 것도 한번 열어보고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옷장을 그래가지고 망가진 거를 제가 돈 주고 사는 것도 하나인데 옷장 같은 거 버리려면 돈 내고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 네. 공동공간 확인할 때는 청소가 잘 돼 있는지 주방 도구는 공용인지 자전거 거치돼 있는지 저는 자전거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방 안에서 와이파이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이런 것도 해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몰랐어가지고 안 했는데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집에 와이파이가 너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집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래서 언제쯤 너네가 나에게 확답을 줄 수 있는지. 왜냐면 나도 이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일선을 생각하고
하고 1순위로 생각하는 곳이 있는데 내가 네. 2순위나 3순위에서 답이 왔어. 그니까요. 근데 1순위에서 답을 아직도 안 줘.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그니까요. 네. 근데 웬만한 베개에서 정말 사람들이 괜찮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바로바로 연락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물어봐요. 만약에 내가 선택이 안 돼도 연락을 주는지. 아, 맞아. 중요하지. 안 줄 거라면 며칠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면 그냥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확실하게 해야 좀 에너지가 덜 깎이죠. 저 확실히 저 옛날에 그 독일 친구 2명 사는 집에서 네. 살았거든요. 그 베개에 네. 살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 진짜 살고 싶다는 거 진짜 어필했어요. 네. 진짜 거기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다 가지고 나가는 거여가지고 본인이 이제 제가 다 샀어야 됐거든요. 가구가 있는 방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나 여기 너무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결국에 저를 뽑아줬어요. 좋네요. 네, 근데 돈을 좀 써야 되긴 했는데 그래도 거기 살 때 좋았어요. 좋네요. 이렇게 어필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독일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엄청 잘 안 해도 그냥 의사소통 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약간 그 사람들이 약간 감정을 따라가잖아요. 네. 나랑 잘 맞겠다 하면은 의외로 말 전혀 못하고 뭔가 이 사람이 좀 바빠서 나한테 시간 안 썼어도 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거는 또 뭔가요? 그래서 이제 확답을 받게 되면 집주인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그러니까 계약서도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사 날짜를 확정하고 이사를 들어가면 됩니다. 네. 여기 그것도 좀 카우치온. 집세 집 뭐라고 들어갈 하더냐? 때 디파짓. 이걸 네.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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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우리 지금 독일어 먼저 생각나고 영어 생각난다 말이야. 우리는 한국에서 보증금 내본 적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 난 모르지. 집 관련된 건 저도 독일어 단어를 많이 알고 많이 써요. 여기 이제 생활 관련된 용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주인한테 보증금 내고 월세는 어떻게 내는지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알려줄 거예요. 저는 우리 3명 같이 살았을 때 그 한 명 친구가 이제 다 본인이 알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돈을 보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다 모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집주한테 보내고. 맞아요. 저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우프트미터긴 해가지고 중심 세입자 해서 제 밑배번호가 저한테 그 월세를 그냥 다 보내잖아요. 네. 그 뭐 전기세, 인터넷비 다 합쳐서 한 번에 보내면 저는 그거를 저도 제 그 집주인한테 따로 보내고 전기세 회사에 따로 보내고 그리고 인터넷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힘들어지죠. 본인이 다 해야 되면. 굉장히 귀찮죠. 굉장히 귀찮아. 귀찮아요. 네. 저도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본인이 살 사람을 이제 구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거를 이제 팍팍 세야죠. 텃세를. 네. 당장 여러분은 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같이 사는 밑배번호한테 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주인한테 낼 수도 있어요, 바로. 좋은 베개를 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궁금해요. 어려운데 이게 되게 말이 웃긴데 그냥 최악의 베개를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좋은 베개는 없어요. 그냥 최악만 피해야 돼요. 최악인지 어떻게 알아요? 더러운 베개. 그게 최악이에요? 더러운 거 최악. 그리고 이상한 사람. 약간 정말 구할 집이 없고 금방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들어와도 된다니까 들어가요. 그럼 진짜 후회한다고요. 같이 사는 너무 중요해요. 의사소통 잘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언어 실력이 안 돼도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이상하게 말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핀트가 안 맞는. 네. 그러면 또 힘들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개 갔는데 내가 그 집 구경을 간 시간에 다른 여러 사람들 다 같이 부른 거예요. 같은 시간에. 이게 실수로 겹친 거라거나 뭐 전 사람이 늦게 왔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체로 부른 거예요. 너무 싫어. 너무 싫죠. 저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좀 싫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창문 방향이 북향인 거. 그러니까 베개 살면 아무래도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거실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에 있는데 독일은 해도 없는데 북향이야. 진짜 해가 없고 추워요. 그러니까 북향 피하자. 북향은 피하자. 더러운 집, 북향인 집, 그리고 같이 살 사람이 약간 뭔가 분위기가 쎄하다.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베개 3개 살고
다양한 미필모모들과 다양하게 교류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저는 곧 베개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서 이제 요즘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요. 혼자 살라고. 네, 오래 베개 살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되게 저는 낯선 사람이랑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또 친해진 사람들도 되게 많고. 맞아요. 저 이렇게 하면서 되게 다양한 국가 요리들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지만 베개는 역시 어렵죠. 혼자 사는 게 좋죠. 돈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게 좋죠. 굳이 혼자 사는 게 최고예요. 화장실 기다릴 네. 필요도 없고 네. 문 다 열어놓고 살고 네. 내가 청소하고 싶을 때 청소. 그렇죠. 나를 지탱해주는 회사 계약서가 있는 한 나를 지탱해준대. 네. 제 아픔을 견디게 해주는 계약서 아픔을 몇 장, 그 종이 쪼가리가 있는 한 저는 이제 청산하고 네. 혼자 살아볼까 생각하고 있긴 나중에 해요.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토크장을 만들어봐요.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살고 있고 경관님 이제 혼자 살게 되면 네. 한번 한 2달? 2달? 2달 있다가 한번 2-3달 있다가 나중에 제가 언제 혼자 살게 될지 몰라서 오케이. 살게 되고 약간 장단점과 뭐 고뇌 이런 게 생길 때쯤 네, 그럼 다시 저랑- 돌아오는 걸로 해요. 제가 한번 이 에피소드를 다음번에는 혼자 사는 네, 삶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재밌겠다. 네. 좋아요, 영지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정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도 좋은 베개 구하시길 바라고. 네. 베개가 사실 좋긴 해요. 학생 때는 베개 최고. 최악만 피하자. 최악만 피하자. 뭐가 최악인지 모르겠지만 최악만 피하자. 그 들어가면 감이 올 거예요. 여기 좀 그런데. 이런 방법도 이 산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드는데 들어갔거든요. 함부르크 왔을 때. 저 갔는데 다른 사람도 부르고 막 저한테 질문도 별로 안 하고. 네. 근데 그냥 급하니까 어디든 다 간 거였는데 그래서 나 혼자 이게 좀 별로다 이러고 갔는데 거기만 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뭘 보고 저를 골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치백 베개였거든요. 네. 아무것도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좀 싫더라고요. 너무 삭막하고 그래서 귀신들이랑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한 8개월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좀 살긴 살았구나.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괜찮은 집, 마음에 드는 집 찾을 때까지 살았어요?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베개 기준에 가격으로 필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400유로 아래고 회사랑 가까운 베개 해서 찾아 들어간 게 여기였어요. 아이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곧 청산할 예정. 네,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베개 찾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한국 시간으로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쿄가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